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자예요. 얼마 전에 2년 반을 만난 남자친구와 상견례까지 했다가 예비 시후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결혼을 엎은 일이 있어 사연을 보내요. 저랑 남자친구는 대학 때는 그냥 동기였고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죠. 그러다 회사에 들어가서 지내던 중에 동문회에서 다시 만나 연애를 하게 된 사이였어요. 우리는 친하지도 않은 친구였다가 연애까지 하게 된 커플이었어요. 신기하게 다시 이어진 만남이었기에 서로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저는 성향도 잘 맞아서 2년 반 동안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꽤 규모 있는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셨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 식당의 매니저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장사는 잘 되는 편이라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이진 않았어요. 나도 시간 나면 어머님이요. 하려면 정확한 문장 부호가 필요합니다. 잘 정리해서 고쳐보겠습니다. 하시는 식당에 가면 안 돼. 나도 한정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예약이 없으면 자리도 없다고 하더라. 아무리 우리라도 미리 3일 전에는 얘기를 해야 할 거야. 와, 장사 정말 잘 되나 보다. 어머님도 뵙고 아버님도 뵙고 싶어. 나중에 꼭 갈래. 저희 엄마는 혼자였어요.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완전 여장부 스타일에 배포도 커서 돈도 잘 벌었어요. 엄마는 한 건물을 사다가 새 건물을 지어서 더 높은 값에 파는 걸 했는데 엄마는 이 분야에서 능력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라는 동안 돈으로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그래서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어? 엄마한테 항상 감사했죠. 그러다 어느 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너희 어머니는 혼자시라며 언제부터 혼자였던 거야? 아버지랑 이혼하셨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안타깝다는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보기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운 엄마와 아버지 없이 자란 제가 안타깝게 보이기만 했나 봐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워낙 여장부라 아버지 빈자리는 크게 느끼진 않았어요.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셔도 바쁘시니? 아니요. 직장을 다니시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만 나가셔서 많이 바쁘진 않아요. 어머나, 어떻게 너를 혼자 키우셨다. 혼자서 너무 힘드셨겠다. 더 먹어라. 음식은 많이 있으니까 먹고 싶은 만큼 먹어. 직장도 다니지 않는다는 말에 예비 시모는 더 자세히 묻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직장도 없이 겨우 돈을 벌면서 그저 당연히 어렵게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산다고 생각했는지 음식을 산더미지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아닌데 과하게 동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너의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겠죠. 너는 그래도 번듯한 직장도 있고 월급도 받잖아. 아휴, 그래도 안타깝다. 안타까워 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랑 저랑 사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예비라는 우리 엄마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랐기에 매번 저를 보면 안타깝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라고 우리 집은 부유하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저희 집 잘 사는데 좀 그러잖아요.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살만 하긴 말이야. 쉽지. 어디 너나 내 어머님이나 편하게 살 수 있겠니? 그래도 내가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란 게 어디야 그 정도 아닌데. 엄마랑 저는 그래도 남부로 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내가 생각이 반듯해서 그런 거야? 아이고, 너도 참 안 됐다. 내가 용돈 좀 주고 싶은데. 아니요, 용돈 주지 마세요. 저 정말로 사전혀 문제없이 잘 지내요. 안타까워서 용돈 주시는 거라면 저 정말 못 받아요.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 어른이 주시는 거 못 받겠다고 하는 것도 예의가 없는 거야. 저에게 자꾸만 안 됐다고 하는 어머님을 볼 때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남부로 하면서 잘하지 않았다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편부모 밑에서 자라면 무조건 생활 어려울 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제가 안타깝기만 한지 용돈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가 남자친구의 누나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시기였기에 결혼식에 갈 생각이었어요. 너 나이에 명품으로 너무 치장을 하는 것도 보기 안 좋긴 하지만 결혼식 같은 날에는 잘 챙겨 입는 것도 예의야. 엄마는 남자친구의 누나의 결혼식이라는 말에 저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말도 맞다고 생각해서 평소에는 수수하게 다니는 편이지만 그날은 신경 써서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갔어요. 엄마가 중요한 날에 입으라고 사주신 명품 옷과 명품 가방, 명품 신발이 그래도 여럿 있었거든요. 너, 그 가방은 빌린 거니 뭐야? 하고 옷도 그리고 명품 아니니 어디서 났어? 결혼식 온다고 친구한테 빌렸어. 예비 시무가 눈이 동그래져서 묻더라고요.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꿈도 못 꿀 명품 중에 명품들이야. 그런데 어쩌겠어요? 저희 엄마가 명품을 워낙 잘 사주시는 걸로. 아마 결혼식장 온 사람들 중에 제가 든 가방이 제일 비쌌을 거예요. 조금 멋졌지 하더라고요. 아니요,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제 월급으로는 솔직히 사기 힘든 거라 엄마가 자주 사주세요. 아니, 너희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비싼 걸 사주셨어? 이거 진짜는 맞니? 예비 시모는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어. 저는 이제야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돈 걱정은 크게 안 하는 편이에요. 엄마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 어떻게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까맣게 속였어. 속이려던 건 아니고 물어보신 적도 없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속였다는 말을 들으니 억울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제가 속인 게 아니라 어머님이 잘못을 한 건데 그게 속였다는 말까지 들을 일인지 황당했어요. 그러니 난 너희 엄마가 혼자서 널 키우셨다고 해서 그저 어려운 줄만 알았지. 저희 집이 부유하다는 말을 들은 어머님의 반응이 어쩐지 떨떠름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속였다고 생각한 것 같았지만 저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인 건 아니었죠. 물론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요. 예, 넌 사진은 안 찍을 거지? 아직 사진 찍기는 좀 너무 이른 거 알지? 안 해, 저는 저쪽에서 기다릴게요. 어머님, 어서 사진 찍으세요. 나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밥 먹고 가라. 나중에 보자. 예비 시호의 반응이 묘하게 쌀쌀맞게 느꼈어요.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단지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무한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가 부유하다는 것이 어머님께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저랑 남자친구도 슬슬 결혼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 부모님의 식당을 찾아갔어요. 왔니? 오늘은 좀 바쁜데 무슨 일로 왔니? 이번에는 돈 내고 밥 먹으러 왔니? 식사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저희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엄마는 좋아하시는 눈치든요. 상견례 날짜 잡아야지. 장소는 우리 식당에서 하는 게 어떻겠니? 다른데 갈 필요가 어디 있어? 예, 누나도 상견례는 우리 식당에서 했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예비 시무의 결혼식 이후로 저를 볼 때마다 조금 쌀쌀하게 굴던 어머님은 상견례 날짜를 잡는 일에는 적극적이시고 자신의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좋다고 하셔서 상견례는 예비 시모의 가게에서 하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애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야 찾아뵙네요. 아까 보니까 외제차가 있던데 사돈 되실 분 차인가 봐요. 어머님은 첫인사도 하지 않고 엄마가 타고 온 외제차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리고는 엄마 마가 들고 온 가방이며 옷을 노골적으로 살피는데 보고 있기도 민망하고 엄마도 예비 시모의 태도에 엄마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는 걸 보셨나 보네요. 어쨌든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 차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대단하신 거 봅니다. 어떻게 혼자서 애를 키우시면서 그렇게 재산을 많이 축적하여 재산이 꽤 되시는 거죠? 예비시호가 눈을 반짝이면서 묻더라고요. 살면서 재산을 얼마나 축적했다는 질문을 그때 처음 들은 엄마는 불편한 기색이었다. 저도 살면서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저희 두 식구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빈자리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많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듣자 하니 따로 직장을 다니시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예비 시무는 엄마의 말에는 관심이 없었죠. 남자친구와 저에 대해서도 얘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처음부터 뭔가 삐어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저에게 집 잘 산다는 말을 왜 안 하고 까맣게 속였던 예비 시모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에 대한 복수라도 하려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는 음식이 참 정갈하고 맛도 좋네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먹을 때보다 음식이 너무 소소하게 나와서 저는 좀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식당에 찾아왔을 때 음식을 푸짐하고 넉넉하게 내주시더니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는 그렇게 허접하게 창을 살렸나 좀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음식도 성의 없어 보였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예비의 도였어. 예비 시모는 집요하게 엄마의 수입과 엄마의 일에 대해 물었고 엄마는 그런 예비 실무의 질문을 적당히 받아주면서 상견례가 시작이 되었어요. 옆에서 보는 저는 괜히 불안했죠. 집은 분명 작가일 것 같고 왠지 집은 몇 채도 갖고 계시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건물이라도 갖고 계신 건가? 혹시 그러세요? 아니면 뭐 큰 사업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이번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조금은 비아냥이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가 그 정도로 부자는 아니잖아 하는 투였다. 해야 할까요? 그런 식이었어요. 뭐 적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학생 때는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동문회 갔다가 연애를 시작했다는데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네요. 신기하죠? 저는 그저 사돈 되실 분이 혼자서 애를 키우셨다고 하길래 힘든 환경인 줄 알았는데 글쎄 나중에 알게 된 게 전혀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넉넉한 집안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고 깜짝 놀란 거 있죠. 조금은 속은 느낌도 들었어요. 재산이 대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하나뿐이라고 해도 딸에게 명품을 그리 많이 사주실 정도면 저는 얼마나 부유하신 이제 상상이 안 됩니다. 상견례자의 주인공은 저와 남자친구가 아닌 엄마 씨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더 불쾌한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는 차차 알아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애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에이, 그래도 사돈 되실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저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결혼하는데 도움을 줄 정도는 되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엄마가 뚜렷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 예비 시무는 조금 약이 오른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엔 상견 내 자리에서 재산에 대해 묻는 것이 더 큰 실수로 보였죠. 들어올 때 보니까 식당이 굉장히 넓고 좋네요. 다돈 되실 분들이 하시는 식당에서 뵙게 되니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저가 계속 돈 얘기를 하는 건 실은 저희가 한정식 집을 크게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라서 그럽니다. 장사도 예전만큼 잘 되지도 않고 세도 내고 인건비 나가고 어쩌고 하면 근근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애들 하면 남자 쪽에서 집을 해야 한다는데 사실 저희는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얼마 전에 얘 누나도 결혼을 해서 그때 돈이 많이 나갔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진 게 없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나누지 않고 반반으로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돈 되실 분이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으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집은 그쪽에서 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무조건 반반을 하는 것도 맞지는 않죠. 더 여유로운 쪽에서 부담을 하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애들 결혼하는데 저도 돈을 아끼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한쪽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건 애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작은 집이라도 비슷하게 들여서 같이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후에는 애들이 알아서 잘 살겠죠. 예비 시모의 노골적인 요구에 엄마가 딱 부러지게 맞받아쳤어요. 밀리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는 엄마가 그때는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비 시모가 돈 귀신이라도 들렸나 왜 상견 자리에서 계속 돈 이야기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내 생각보다 좀 좋아 난 스타일이신가요? 거 같은데 아니라면서요. 자식이라도 돈을 아끼시는 걸 보니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예비 시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놓고 비아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예비 시모를 쳐다보았다. 눈까지 기며 입을 삐죽이 사람이 질투에 눈이 멀면 하는구나. 그때 느꼈어요. 정말 추한 얼굴로 추한 말을 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는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인 줄 알았는데 사부인 되실 분은 굉장히 편해 보이십니다. 아니면 제가 만만하지요. 우리 엄마가 비안을 듣고도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죠. 일침을 날려주더라고요. 아주 속이 시원한 대답에 저는 언음속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신경전을 하는 자리죠. 저도 쉽지 않을 줄은 알고 나왔습니다. 신경전이라는 말에 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딱 내려놓았어요.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 신경정리나 하려고 자신의 식당으로 불렀나. 저는 예비 시호의 무료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의 기분도 엉망일게 예상이 되더라. 딸 때문에 참고 있을 엄마를 생각하니 제가 괜히 더 죄송했고 남자친구를 보았더니 저만큼이나 당황하고 불편해 보이더라. 자신의 엄마를 빤히 바라보며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는 한 말도 못하고 그저 좌불한석이었어요. 웃긴 건 예비 씨였다. 열심히 떠드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식사만 하는데 꼭 없는 사람 같았어요. 얘기가 안 좋게 흘러가는데도 별 생각 없어 보였어요. 예비 시부의 무심함과 예비 시호의 경우 없는 태도에 저는 당장이라도 견대 자리를 끝내고 엄마와 집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애들 결혼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여유 있는 쪽에서 도와주시죠. 저희는 그렇게 해주셔야만 애들 결혼을 허락할 생각입니다. 300만 원이요. 300만 원으로 애들이 살 집에 들릴 물건도 사지 못할 것 같은데요. 300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애들 결혼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애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돈을 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데 돈이 없는데 결혼을 시키는 것도 무책임한 것 같아요. 예비 시부모님은 견해 자리를 밀당하는 자리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비 시부모님의 태도에 결혼이나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싹 달아나네요. 오늘 상견례 대화는 어려웠어요. 계속 돈 이야기만 할 줄 알았다면 와서는 안 했을 걸 그랬어요. 결혼을 안 하면 딸이 손해를 볼 것 같은데요. 남자가 30에 결혼하기엔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여자는 다르죠. 30대 여성이라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협박인가 싸움이라도 일으키는 걸까요? 결혼하든 말든 자녀들은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부모는 곁에서 작은 도움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 때문에 억지로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럼 계산서 가져다 드릴게요. 샀는 말에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멍하니 있으니 예비 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후에 예비 시호가 정말로 계산서를 들고 와서 저희 엄마의 코앞에 두었더라고요. 식사값이 300만 원입니다. 특별히 가족 할인해 드린 겁니다. 상견 내 자리라도 내건 내셔야죠. 예비 시호는 저희 엄마에게 계산서를 내밀며 얄밉게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성의 끈을 겨우 붙잡으며 참고 있던 엄마는 계산서를 보고는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어요. 갑작스러운 엄마의 웃음에 저는 불안하게 엄마를 바라보았죠. 아, 이렇게 평범한 식사가 금액이 300만 원이나 한다고요. 정말 놀랍네요. 식사가 휘황찬란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해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평소랑 비교해 간소화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그러면서 어떻게 계산서를 우리한테 내미는 건지 황당했답니다. 바가지가 쉬워서 300만 원을 받으려 한 게 너무 어이가 없긴 했어요. 결혼 비용으로 300만 원을 내겠다던 그 비용도 우리 엄마한테 받으려고 했다는 게 상식 이하라고 느껴졌죠. 이게 대체 무슨 인가 하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싸서 놀라셨어요. 이렇게 비싼 음식은 못 드셔봤나 봐요. 그래도 사돈께는 특별한 금액으로 할인해 드린 거예요. 여유 있는 집안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역시 300만 원은 너무 많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려서 말하는 건가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자친구도 부끄러웠는지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엄마는 또 한 번 박장대소를 했고 엄마의 웃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어요. 예비 시모도 당황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더라고요. 엄마의 웃음에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굳은 얼굴로 멍하게 있을 뿐이었죠. 여기 식당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한참 동안 웃던 엄마가 갑자기 예비 시모를 향해 건물 주소를 묻더라고요. 계좌 이체를 하실 거면 계좌 번호를 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카드로 결제하셔도 되는데요. 예비 시모는 여전히 음식값 300만 원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주소나 부르세요. 그럴 일이 있으니까 어서요. 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듯 보였죠. 엄마의 강압적인 말투에 예비 시모가 당황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서울시 고산구 곡도 고사로 5-12 1층이에요. 근데 주소는 왜 묻으시는 건가요? 거예요? 예비 시모는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도 묻는 대로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갖고 다니는 수첩에 건물 주소를 정성껏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걸더라고. 엄마가 가진 건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건물을 관리해주는 매니저 아저씨가 한 분 계시거든요. 건물을 사고 팔거나 건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서 해결하는 아저씨였는데 분이었죠. 그런데 엄마가 그분에게 전화를 건 거였어요. 김 실장, 내가 주소 하나 보낼 건데 여기 건물 살 방법 좀 알아봐 줘요. 여기가 장사가 워낙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 건물 사서 우리 세 좀 제대로 받아야겠어. 가능한 한 빨리 알아봐 줘요. 당장 사버릴 거니까. 엄마의 통화 내용을 들은 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 건물을 살아난다고 말이지. 왜 이럴까요? 이 건물을 사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건물이 얼마나 비싼 건물인가요? 못 살 정도인가요? 내 전무는 건물 사는 건데 산 돈을 음식점으로도 잘 벌릴 것 같네요. 그래서 세를 많이 받아도 되겠죠? 계산서를 받아보니 평범한 식사에 300만 원이나 받으셨네요. 계속 징징거리지만 실은 많이 벌 것 같아요. 장사를 계속하려면 원래 내던 세의 2배나 아니면 3배를 내셔야겠네요. 예비 심원은 몰랐을 텐데요.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줄만 알았지 건물을 사는 정도로 부유하다는 건 몰랐겠죠. 계산서를 제가 웃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식사비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계속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예비 시모의 얼굴이 비열하게 굽신하네요. 예비 시모는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드러내면서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 눈엔 웃자고 소리가 아니라 겁나서 계산을 다시 가져가는 걸로 보였죠. 저랑 엄마는 예비 시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왔어요.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도 저희를 붙잡지는 않더라고요. 그저 바보들럼 저희가 나가는 모습을 멍청하게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조금도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상견례는 완전히 망친 거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망친 건 남자친구의 어머니였고
아무래도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 어머님이 평소에는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상견례에서 이런 식으로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결혼하면 더 하겠지네. 결혼인데 내가 이래라 저라는 못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요. 아니야. 근데 웬니 남자친구는 한마디도 안 한다니. 바깥 사돈이 될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말이야. 그것도 실망이었어요. 언제 아버지는 남편이 시어머니랑 와이프 사이에서 중재를 잘해야 한다던데 그런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결혼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휴, 정말 피곤하다. 좋은 마음으로 상견례 갔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근데 정말로 그 건물 살 거야? 아까 김 실장 아저씨한테 전화했었잖아. 사기는 뭘 사나는 그 집이랑 엮이는 싫다. 하도 괘씸해서 엄마가 욱해서 그랬어. 그렇게까지 나서서 그 집을 괴롭히면서 인연을 깊게 만들기 싫어. 나도 엄마가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사고도 남는 건 사실이니까 혹시 몰라서 물었지.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게 문제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까 많이 당황했지? 어머님도 기분 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나도 당황스럽더라. 엄마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 기분 풀어 계산서 내민 건 장난이었다고 전해달래. 장난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고 장난이라는 말로 퉁칠 수가 있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너는 어떻게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 너라도 내 엄마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내가 뭘 어떻게 끼어들어? 그냥 듣고 있는 수밖에 없었지. 그럼 너 나랑 결혼해서도 어머님이 터이 없는 거 요구하시면 그때도 어른이 하시는 말이니까라고 하면서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결혼하면 다르겠지. 왜 그런 것까지 괜히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래? 그냥 오늘 일은 적당히 넘어가. 난 적당히는 못 넘어가겠어.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번 일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결혼한다고 해도 아브로가 걱정이 돼서 우리 각자 생각할 시간 좀 가져야겠다.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야? 그건 헤어지자는 듯 아니야? 왜 그래? 다음에 다시 잘 기하면 잘 이겨낼 수 있는 일이잖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지금은 머리가 아파서 내일 얘기해. 이번 한 번의 일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순 없어? 우리 둘은 사이 좋잖아? 말하는 거지. 부모님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두 번 한 번으로 실망이 컸어. 우리 둘은 사이가 좋지만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자. 아, 너희 어머님이 나 반대하셔서 그러는 거야? 내가 설득해 볼까? 엄마가 반대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못하겠어? 일단은 전화 끊을게.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러자마자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헤어지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져 오히려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쉽다거나 미련이 남는다거나 그런 건 없었죠. 헤어지자. 나 이번 일로 너랑 결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잡지 말고 그냥 헤어져. 다음 날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어떻게? 상견례 마치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헤어지자는 거야?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우리 엄마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잖아. 용서해주면 안 돼.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나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나는 이미 마음 쳤어.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헤어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 남자친구의 어머님까지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헤어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때문에 헤어지기로 한 거니? 내가 말이 심했다는 건 아대? 그래도 이번 한 번으로 헤어진다니 너무 성급하다 얘.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상당 흰날의 일이 저한테 충격이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내 마음 충분히 안다. 근데 너도 알잖아. 내가 평소에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걸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지. 얼마 전부터 묘하게 저한테 차가 오셨잖아요. 그건 대체 왜 그러셨던 거예요? 나는 너 집이 어려운 줄 알았어.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나도 알게 배신감이 느껴지더라. 내 아들이 너무 부유한 집안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귀 죽을까 봐. 일부러지지 않으려고 한 것도 있었다. 그래,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너희 엄마가 돈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해서 질투도 났어. 나 지금 아주 솔직하게 내 심정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상견례한 지 하루 만에 헤어진다는 말이 나와? 그건 아니지. 전 남친의 어머님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건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에게 쪼아난 스타일인가 하며 비아냥되던 말이나 막무가내로 결혼 비용 될 수 없다고 한 거 300만 원 내라며 계산서 들이민 걸 생각하면 여전 화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질투를 하는 모습이 너무 추하게 보이던 것도 치지 않더라고요. 어른답지 않은 바야 계속 상대 일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너희가 헤어졌다는 걸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사과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는 없겠니? 내가 간절히 부탁하마. 결혼비도 300만 원 이상 낼 수는 없다고 하셨던 말, 저는 그 말도 못 잊겠어요. 저희 엄마가 좀 부유한 것 같으니까 전부 뜯어 먹으려고 한 거로만 보였어요. 내가 설마 진짜 그럴 생각이었겠지만 아니야. 내가 정말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나도 내가 미워 죽겠어. 그 말은 잊어주면 안 되겠니? 정말 부끄럽다. 아들 앞에서도 민망하다. 시작부터 이렇게 어그러졌다. 어떻게 앞으로를 같이 살지 막막해요. 저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전 남친의 어머니에게 사과는 들었지만 그래도 결혼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후회할 일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을 어머니라고 모시고 살 자신도 없었고 아무리 사과를 하셨다고 해도 잊혀지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랑은 처음 보는 자리였어요. 저희 엄마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돈은 얼마나 많은 거냐고 질문하던 걸 생각하면 저조차도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신뢰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뢰는 쌓는데 시간과 노력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 가족이 될 사람들 다 믿어도 된다 하는 마음은 상견례 이후로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보다. 실은 내가 널 정말 아끼고 예뻤는데 그걸 잊고 내가 그저 자존심 세우겠다고 너랑 너희 어머님한테 큰 실수를 했어. 내가 너희 어머님한테 전화 좀 드려보면 안 될까? 내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상견례 자리 다시 갖는 게 어떻겠니? 전 남친의 어머님은 필사적이었다. 있든지. 오래됐지만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원치 않을 거고 저도 원하지 않아요. 너도 알잖아. 내가 원래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 상견례 때는 내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 다시 하자. 그때는 내가 제대로 대접할게. 또 300만 원 나왔다고 하시라고요? 아니, 제대로 대접한다고 하셨으니까 5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내가 솔직히 말하면 300만 원도 못 내면서 무슨 부자냐 말해보려고 그런 거야. 너희 그렇게 부자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너나 다 똑같으니까 우리 아들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말만 하려고 했던 건데 뭔가 잘못 꼬여서 완전히 어그러진 거라고. 나도 억울해. 대체 어머님은 견해 자리에서 왜 신경전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저랑 엄마는 설레고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얼마나 당황스럽고요. 불쾌지수. 아, 실수했어. 크게 잘못했어. 근데 너희 어머님이 정말로 우리가의 건물 사신다니? 지금도 어머님은 그게 중요하신 거죠? 그래서 월세 많이 내야 할까 봐 그거 걱정하시는 거죠? 솔직히
그것도 걱정이 된다. 내 잘못으로 가게도 못하게 되고 너희 결혼도 못하게 될까 봐다 겁이 나. 물론 너희 결혼하면 그 건물 사시는 게 더 좋지? 그럼 우리 월세도 할인해 주실 것 아니냐? 어머님, 저 남자친구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번에 어머님이랑 대화 나누면서 더 뚜렷하게 알게 되었어요.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러니? 내가 전부 솔직하게 말했는데 내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매정하게 할까요? 건희, 내가 너희 결혼하면 정말 잘해줄게.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해봐. 너도 나이가 30이 넘어가는데 판단해봐. 그러면 앞으로 결혼하기가 쉽겠니? 내가 아무리 집안이 부유해도 파혼한 여자 좋다고 결혼하는 남자가 있겠어? 그런 거 안 무서워요. 그런 거 무서워서 결혼하는 게 더 무서운 일이죠.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내 말이 다 맞는데 나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줘라. 저 엄마한테 상연에 다시 한다는 말 죽어도 못해요.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 집 쪽 사는 것 같다고 갑자기 태도 바꾸셨을 때부터 저를 믿게 보신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 저랑 저희 엄마한테 막무가내로 행동하신 거잖아요. 그래, 아니라고 말 못한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내가 너를 2년 반 나 보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너희 둘이 헤어진다고 하면 내가 죄책감이 너무 클 것 같아.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빌게 너희 어머님에게 사과한다니까 그런 생각을 상견례 전에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아쉽네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몇 번이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저는 지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굳이 잘못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을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에게는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전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는데 메시지로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며 전화 좀 받아달라는 말에 한 번은 전화를 받았죠. 그동안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 너희 어머님도 잘 지내셨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통화하자고 한 거야? 우리 이제 안부 묻고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 그건 그냥 궁금해서 물은 거야? 사실은 엄마 때문에 전화했어. 엄마가 요즘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래서 얼마 전에는 병원까지 다녀왔어. 설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한다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 너는 우리 엄마가 병원까지 다녀왔다는데 걱정부터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대체 어디가 그렇게 아프셨나? 그것부터 물어야지. 그래, 대체 어디가 그렇게 아프셔서 병원까지 가셨던 거야? 그리고 나한테까지 그 얘기 전하는 이유는 뭐야? 엄마가 많이 불안해하셔. 너희 어머니가 가게 건물 사서 그걸로 월세 높게 받을까 봐. 그러니까 건물 사시지 말라고 내가 대신 부탁 좀 드려줘. 그래야 우리 엄마도 더는 걱정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건물주가 누군가한테 건물 판다는 소문이 들렸나 봐. 그게 너희 어머니 아니야? 전 남친의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일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는 전 남자친구도 찌질해 보이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뒷일이 무서워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전 남친의 어머니도 그릇이 참 작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랑은 관련 없는 일이야? 우리 엄마는 그렇게까지 해서 너희 집이고 싶은 마음 없다고. 내가 확답 들었어.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 확실해. 정말로 알고 말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걱정이야? 새로운 건물주가 월세도 높게 받으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 집 정말 힘들어질 거야? 식당 크기만 크지 정말로. 여유로운 건 아니거든. 그것까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걱정까지 나보고 같이 하자는 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너희 어머님이 우리 가게 건물 사시는 거야? 그리고 월세를 동일하게 받으시면 서로 손해 안 보고 좋잖아 라고 생각해낸 것 같았지만 제가 듣기엔 멍멍이 소리가 따로 없었죠.
그게 뭐가 좋은 방법이야? 우리 엄마가 굳이 왜 그래야 하는데 너무 말 같지도 않은 부탁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너의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까짓 일도 아니잖아. 우리 결혼까지 하려던 사이야. 2년 반이나 만났는데 내가 그 정도 부탁도 못해. 2년 반이나 만난 건 맞지만 헤어진 사이인 건 잊었어. 어떻게 헤어진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할 생각을 다 했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너도? 진짜네. 엄마처럼 돈이면 다야? 그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너만한 여자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서 지금도 많이 힘들어. 헤어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일을 겪어도 다시 만날 정도로 힘들진 않아.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해. 너랑 다시 잘해볼 생각 같은 건 추워도 없어.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면 좋겠다. 전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자는 말이 이번에는 건물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 떨어지더라고요. 마치 자기네 집안을 위해서 저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2년 반 동안 우리가 만난 건 전부 뭐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한 건 마지막을 더럽게 겪고 나니까 미련은 남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전 남자친구랑 제가 잘 맞는다고 느꼈던 것도 전부 저의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너 정말 마음 정리 다 한 거야? 엄마는 내가 만나던 남자애 다시 만난다고 하면 반대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눈치 보지 말고 다시 만나고 싶으면 만나놔야. 사돈 볼 일이 많겠냐? 그냥 안 보고 살면 되니까. 너는 결혼하고 싶으면 해. 엄마, 그런 말 하지도 마. 다시 만날 생각 전혀 없어. 그 뒤로도 나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지 알아. 나도 자세히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진짜 아니야. 야, 확실히 정 떨어졌어.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 거 아니면 다시는 누구 안 만나도 상관없어. 그러지 말고 차라리 결혼정보업체 통해서 사람 만나보는 건 어때? 몰라. 나 지금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누구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냥 혼자 살래.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한번 해봐. 엄마는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해도 이해는 하는데 내가 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아무도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건 싫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만나봐. 나쁠 것도 없잖아.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소개팅이라도 생각해봤더니 굳이 싫다고 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요즘에는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을 하고 있어요. 세상엔 정말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직업이 좋은 사람도 있고, 재미난 사람도 있고, 말을 정말 침착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전 남자친구보다 괜찮은 남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 사람이다 할 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엄마의 말대로 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걸 피할 생각은 없거든요. 여기까지가 예비 시모가 상견례 자리에서 한 얼토당토하는 일 때문에 제가 결혼을 엎은 사연이에요. 그 일로 황당하긴 했지만 사람 하나는 제대로 걸은 것 같아요. 덕분에 결혼정보업체에 등록도 해서 정말 저에게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었으니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연을 다 쓰고 나면 또 약속이 하나 있는데 조금 기대가 되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